신비적이 되는 것. 나는 당신이 새로운 세상, 즉 치유와 변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세상에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 초자연적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훨씬 큰 알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비 내리던 어느 겨울밤, 긴 하루를 보낸 나는 늘 앉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에 키 큰 전나무들을 보면서 돌풍이 크고 무성한 가지들 사이를 치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깊은 잠에 빠졌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편안한 상태에서 나는 머릿속으로 내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가 다 끝날 무렵 무언가를 더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피곤해서 나는 몇 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 벽난로 불꽃들이 너울대며 춤을 추고 있었다. 불꽃들 그림자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나는 트랜스 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말짱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분석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순간에 집중하며 공간 속을 응시했다.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자 나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몸이 잠들도록 놔두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게 했다.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기보다 초점을 넓게 열어두었다. 이것은 내가 즐겨하던 놀이인데 잘 될 때면 이따금씩 아주 깊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곤 했다. 마치 깨어남과 잠듦과 꿈 사이 어디에선가 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 나는 매우 생생하고 신비스러운 순간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 없이 단지 마음을 열어두기만 했다. 그 순간으로 돌진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갔다. 그날 나는 송가선에 대한 글 한 편을 마친 상태였다. 우리 뇌 속에 이 작은 연금술사가 몰래 숨겨놓은 멜라토닌의 온갖 마술 같은 작용들에 대해 몇 달 동안 연구한 뒤였으므로 나는 그날 과학의 세상과 영성의 세상이 연결했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었다. 몇 주 동안 내 마음은 온통 송가선이 만들어내는 대사 물질들에 쏠려 있었다. 그 대사 물질들이 신비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어떻게 하면 그 신비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았다. 예컨대 아메리카 원주민 샤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고 인도의 힌두 수행자들은 산매를 경험했으며 그 외에도 의식의 변성 상태에 이르게 하는 여러 의례 전통이 있었다. 그날 여러 해 동안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던 개념들이 갑자기 선명해졌고 그 발견으로 나는 더욱더 완전해진 느낌이었다. 시공간의 더 높은 차원들로 이어지는 다리로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었다. 많은 정보들 덕분에 나는 인간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깊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호기심은 만족을 몰랐다. 나의 호기심은 송가선이 대체 내 머릿속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내 송가선에게 너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하고 묻곤 했다. 나는 그날 밤도 내 뇌 속에 송가선이 있을 공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내 의식이 어둠 속으로 표류해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3차원의 작고 둥근 덩어리 형상을 한 송가선이 내 머릿속에서 둥둥 하고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충격이라도 받은 듯 입을 쩍 벌리고는 그 사이로
우유 같은 하얀 물질을 내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 홀로그램 이미지의 강렬함에 깜짝 놀랐지만 흥분하거나 무슨 반응을 보이기에는 몸이 너무 이완되어 있어 그냥 손들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실제와 너무도 똑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그것이 나의 작은 송가선임을 확신했다. 다음 순간 정면에 거대한 시계가 하나 생겨났다. 세 줄이 달린 구식 호주머니 시계였는데 그 모습이 믿을 수 없이 생생했다. 시계의 주위를 집중하는 순간 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진짜 세상은 내가 믿어온 직선적인 시간, 그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실은 영원히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 무한한 시간 속의 무한한 공간들, 차원들, 또는 경험 가능한 현실들이 존재했다. 오직 하나의 영원한 순간만 있다면 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생에서도 과거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마치 수많은 프레임들로 이어지는 구식 영화 필름을 보듯이 내 모든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 프레임들은 한 방향의 순간들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영원히 펼쳐지는 끝없는 가능성의 창문들 같아 보였다. 그것은 마치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비치는 끝없는 공간들 혹은 차원을 보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 무한한 차원들이 위, 아래, 앞, 뒤, 좌우로 다 있다고 상상하면 내가 본 것과 조금이나마 더 비슷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들은 모두 이미 존재했다. 그때 나는 그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현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시계의 바늘들이 과거로 돌아가자 한 차원의 시공간이 나타났다. 그 즉시 나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듯 보이는 현실 속에 들어와 있었다. 물론 놀랍게도 이 과거의 순간은 여전히 내가 우리 집 거실의 소파에 앉아있는 현재의 순간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순간 바로 그 특정 시간에 물리적 공간 속에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인 나 자신을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어른이 되어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말이다. 나는 7살 정도 되어 보였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열이 나면 좋아했었다. 혼자 내면 깊이 들어가서 추상적인 꿈이나 환상을 볼 수도 있었고 고열 상태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선망 증세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침대에 누워 콧등까지 이불을 덮어 올렸다. 어머니가 방금 방을 나갔고 나는 혼자가 되어서 좋았다. 어머니가 방문을 닫는 순간 어린 나는 내가 어른이 되어 거실에서 좀 전에 하던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리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나는 몸의 긴장을 풀고 그 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잠과 깨어남 사이에 가만히 머물렀다. 성인이 되어 똑같은 일을 하던 그날 밤 그 시점까지도 나는 어릴 때의 그 경험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살게 되자 생생하게 의식되는 꿈의 한가운데서 체스판의 말 같은 가능한 현실들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보였다. 어린 소년을 관찰하다가 나는 이 아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아이는 어떻게 저 나이에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파악할 수가 있지? 아이를 보자마자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품음과 동시에 과거의 그 순간과 현재 워싱턴주에서 내가 경험하던 것 둘 사이에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어린 내가 하고 있던 일과 현재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그 순간들이 서로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바로 현재의 내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그 아이에게 느낀 사랑이 그 아이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미래로 불러온 곳이다. 다음 순간 나는 훨씬 더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린애가 등장한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시계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시계 바늘이 미래 쪽으로 움직였다. 나는 아무런 초조함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경이로운 기분으로 미래로 달려가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워싱턴의 어느 추운 밤, 우리 집 뒤뜰에 맨발로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몇 시였는지는 말하기 힘들다. 그날이 내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있던 바로 그날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나 뒤뜰에 있던 나는 미래로부터 그 현재에 와 있는 나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점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미래의 조 디스펜자가 크게 달라져 있더라는 점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진화했고 행복해했다. 사실 행복감에 취해 있었다. 나는 아주 잘 알아차렸다. 혹은 그 사람인 나는 아주 잘 알아차린다고 해야 할까? 사실 모든 감각이 100% 열려있는 초의식 상태였다. 나는 에너지가 한층 증폭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들었다. 감각들이 아주 고양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아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고 싶어 했다. 알아차림 능력이 극도로 좋아지자 의식도 향상이 되고 따라서 내 에너지도 좋아졌다. 그리고 이 강렬한 에너지를 완전히 느끼다 보니 또 더 많이 감지하고 동시에 더 잘 의식하게 되었다. 그 느낌은 한결같고 확고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에너지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 느끼는 몸속 화학작용에 의한 감정이 전혀 아니었다. 실제로 그 순간 나는 보통의 인간적 감정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너머로 진화한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만큼은 확실히 느꼈다. 화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화된 형태의 전기적인 사랑 말이다. 나는 온 정열을 다해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기뻤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이 순수한 기쁨이었다. 나는 한겨울에 신발도 외투도 없이 맨발로 뒷뜰을 걸었다. 하지만 차가움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었으며 그 차가움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내 발 아래 땅이 얼음장같이 차갑다는 둥 어떻다는 둥 하는 판단 따위는 없었다. 땅 위에 얼어붙은 잔디에 닿는 내 발의 촉감이 그저 좋을 뿐이었다. 나는 그 느낌과 잔디 둘 다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추위에 대해 보통 내리곤 하던 판단이나 생각 속에 빠져든다면 양극성의 감각이 깨어날 테고 그러면 당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를 나한테 분리시킬 터였다. 판단할 경우 나는 일체라는 느낌을 잃을 터였다. 몸속에서 에너지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놀라움이 주변 환경의 상태를 능가했다. 덕분에 나는 추위를 열정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다. 나는 진실로 그 순간에 있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책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에서 디스펜자 박사가 경험한 특별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앞으로 소개될 내용에서는 그의 신비적 경험을 뒷받침할 만한 그의 연구와 이론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어떻게 더 큰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할 차례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